네, 드디어 심리편입니다. 심리는 매매에 있어서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이제 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경험 많이들 하실 거예요. 매매 하시다 보면 한 방에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 방에 깡통 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까지 한 방에 크게 손실 보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자, 카페에 올려주신 계좌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초보는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도 알고 있고 계좌 관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레벨로 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계좌가 한 3주치인데 3주치 동안 잘 수익을 내시다가 이렇게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이게 다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잘하다가 이렇게 크게 손실 나는 이유가 뭔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올려주신 분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 매매를 쉬다가 복귀했으나 깡통을 찼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 매매 습관 중에 아주 잘못된 것이 있다. 좀 매매가 잘 된다 싶으면 레버리지를 왕창 사용한다. 2달 동안 수익 잘 내다가 하루 만에 깡통 찼다. 자, 이게 남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깡통 차는, 그러니까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간격은 좀 넓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이걸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볼게요. 자, 이렇게 급락하는 차트에서 깡통을 차셨다고 차트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골드 차트인데 이제 골드를 한번 봤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급락 나올 때 당하셨는데 곧잘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이, 그죠?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한데, 근데 무조건 이렇게 급락 나왔다고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꼭 가끔 나오는 이런 파동에 걸려서 꼭 크게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드 일봉 차트고 이제 분봉 차트로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급락하는 일봉 차트를 이제 1분봉으로 한번 본 겁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는데 제가 A하고 B를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어요. 전저점을 깼어요. 깨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고, B 같은 경우는 급락을 똑같이 전저점을 이탈했는데 얘는 회복을 못하고 그냥 쭉 급락을 했고 이게 계속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매매는 대응과 과정이 중요하다 밑에 써놨습니다. 자, 먼저 대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와 B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A처럼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그냥 급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고 싶어해요. 그죠?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오일이 급등할까요? 급락할까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니즈를 알고 전문가도 오늘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에요. 즉 그건 알 수 없어.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전저점을 둘 다 이탈했어. 그러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건 아직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다시 또 사는 거고, 매수로. 얘는 그냥 쭉 내리니까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로 다시 노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대응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측을 하면서 매매는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대응이란 말이에요. 대응. 그러니까 둘 다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과정. 자, 둘 다 똑같이 손절했어요. 근데 A는 손절하니까 지금 올라왔어. B는 손절하니까 쭉 내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A는 하수고 B는 고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과로서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실력을 평가해야 돼요. 둘 다 과정은 문제 없죠? 그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에요. 왜 결과로서 그거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오면 바보 되니까, 그래서 손절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런 경우에 걸려가지고 손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매매는 대응이 중요하다. 예측이 아니라.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방에 크게 손실 보는지 기술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 매매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예측 매매와 이제 확인 매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 매매. 자, 예측 매매를 우리가 여러분들 거의 예측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이평선도 다 꺾였고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데, 자, 요거 짝꿍댕이라고 요거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짝꿍댕이는 이게 아니라 상승 중에서 그죠? 이거를 짝꿍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무섭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허리가 여기죠. 허리 밑에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짧게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짝꿍댕이로 판단하고 막 진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마디에 대한 개념, 추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매매인지 모르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영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얘 이후로 여기 깨지고 나서 얘는 절대 매수를 잡을 이유도 없고 잡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영매매로 진입하다가 물려요. 보면 이렇게 급락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나왔다고 이런 데서 이제 매수 사가지고 물리거나, 이거 짝꿍댕이로 판단하고 진입하셔갖고 물리거나, 이거 이제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줄줄줄 흘러요. 보세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인 줄 알고 갖고 있으면 내 단가 오지도 않아요. 계속 그냥 줄줄줄 흘러요. 이러면 이제 손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 기술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영매매 하는 거예요. 영매매. 추세대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매매하는 거. 영매매 혹은 예측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꾸로 매매하니까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주 걸려요. 이런 패턴에 자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하락마디가 생기고 허리 밑에 있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도만 노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안 세운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굳이 뭐 바빠 죽겠는데 시나리오 뭐 꼭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산다 그러면, 지금 영매매니까 허리가 여기니까 익절은 여기로 설정을 하고, 자, 이 마디에 또 허리 어디예요? 여기죠. 요렇게죠. 그럼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죠. 그죠? 그리고 있다가 여기 전저점 이탈하면 이거 크게 갈 수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매도 준비하면 되겠다. 최소한 이런 시나리오는 갖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올라오니까 하다 그냥 들어가.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되는 이유가 시나리오를 안 세워서 그래요. 미리 내가 컷자리를 생각을 하고 진입하면 컷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하니까 손절도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손절을 안 해. 손절 안 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잡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 컷이죠. 당연히. 그죠? 여기서 내가 잡았어. 여기는 무조건 컷이죠. 얘가 또 이제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 영매매 그래. 뭐 하실 수 있어. 근데 컷은 확실히 해야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무섭게 급락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잘 모르기 때문에 컷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입하기 전에 수익 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손실 날 거를 먼저 생각하고 컷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그냥 수익 날 것만 생각해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절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매매일지가 중요하고, 왜냐면 어디가 확실한 컷자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컷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크게 손실 보는 경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예측 매매를 한다. 시나리오를 안 세운다. 그리고 왜 손절해야 되는지 확실한 손절 라인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키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내 맘대로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크게 우리가 손실을 보면 잃은 돈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멘탈이 나가요. 초보자분들은 멘탈이 나가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줄 아시는 분들은 돈 때문이 아니야. 왜냐면 잃은 돈은 내가 또 찾아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헛되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봐. 혹은 1년 동안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려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원칙 때문에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매매가 여러분 심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심리. 그래서 이 원칙을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 했는데 이 원칙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매매가 아니라 확인 매매 하시고 시나리오 꼭 세우시고 손절, 공부나 매매 일지를 통해서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손절. 그래서 손절 뭐 해야지.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3가지 꼭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